네, 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비록 시장의 변동성은 커졌지만 기업에 대해 그리고 종목에 대해 보다 제대로 알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텔레그램 방에 있는 자료들 열심히 모아왔습니다. 키워드 함께 보시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도대체 눈높이가 얼마나 더 높았길래 이렇게 새로운 매물이 나오는 걸까요? 숫자가 아닌 컨콜 내용으로 오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말 특수입니다. 이번 3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4분기에는 연말 특수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AI 열풍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새로운 합류를 예고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어떤 동향인지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수혜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APR 얘기입니다.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3분기 호실적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컨콜도 내용이 좋았던 것 같은데 스트릿 컨센에 살짝 못 미쳤다라는 이유로 오늘 주가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스트릿 컨센 누가 도대체 이런 걸 만들어서 돌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화가 날 법도 한데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을 해서 컨콜 내용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절적 비수기를 이겨내고 이번에 안정적인 지속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숫자 평가를 받고 있고요. 컨콜 내용에서 나온 내용들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먼저 관세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관세가 매출의 약 1%포인트, 금액으로는 30억 원대 중후반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적에서는 고정비 절감,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는 매출이 늘 때 고정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작년 3분기 고정비 비율이 14.5%였는데 이번 분기에 9.8%로 낮아졌습니다. 즉, 절대적인 고정비 비용은 늘었지만 그 이상으로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비용 효율이 극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수익성 개선에 고정비 절감 효과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얼타뷰티 성과입니다. 얼타뷰티에서 올해 8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8, 9월에 걸쳐서 한 달치 추가 주문 발생을 했고요. 지금 초기 진입치고는 매우 빠른 속도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에게 팔려나간 셀아웃 기준으로는 브랜드 순위 탑 10 안에 진입을 했고 한국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 차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4분기와 내년 상반기 리오더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에 미국 매출이 약 1,50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그중에 오프라인 비중 10%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0, 30% 수준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고요. 특히나 지금 오프라인 1,000억 원 달성을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 없는 숫자가 아니라 울타뷰티 내 탑5 브랜드 진입 목표와 함께 내년에는 다른 오프라인 채널 입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라인 중심에서 오프라인까지 균형 잡힌 매출 구조로 APR은 진화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PR의 또 다른 성장추 뷰티 디바이스에게 빼놓을 수가 없죠. 여전히 잘 팔린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3%대 주가 오름세 확인이 됐습니다. 정확히 3분기 실적 공시가 9시 43분에 나왔는데 네, 주가 추락을 하게 됐죠. 컨콜 내용 괜찮은 것 같은데 주가 낙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대로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통해 보시면요. 최근에 그래도 조용히 신고가 갔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이틀 전입니다. 27만 9,500원의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고 주가 어제 시장 하락과 함께 조정 나왔고요. 오늘 스트릿 컨센에 미달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지고 있는데 반짝 하락 하루에 그칠지 아니면은 내일은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4분기 모멘텀을 가져갈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소비주 백화점 쪽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장에서 소외된 섹터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최근에 또 상당히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들과 연결지어 볼 수 있는 고리가 있어서 실적과 함께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 어제 나왔더라고요. 숫자 괜찮았고 기사 헤드라인처럼 명품 패션 판매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번 실적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K 콘텐츠 열풍과 중국인 무비자 단체 관광객 입국 허용 등으로 외국인 고객 유입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며 여기에 소비 심리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패션, 명품, 하이엔드 주얼리 등 주요 상품군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이 나온 만큼 오늘 증권사에서 실적 리뷰 코멘트와 리포트 많이 나왔고요. 제가 쭉 한번 보니까 모두 다 같은 톤으로 4분기 백화점 실적 개선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유지를 하거나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었고요. 그중에 눈에 띄는 하나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였는데요.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리포트 찾아보니까 제목은 관광명소 현대백화점이었습니다. 내용은 방한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의도, 더현대서울, 코엑스 무역점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NH투자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아까 그 방으로 돌아가서 코멘트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강북 지점 1개 폐쇄 영향이고 이익이 그럼에도 증가한 것은 실적의 질이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무역센터점과 더현대 외국인 고객 동향 이 텔레방에서 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백화점을 이제 방문한 사진을 올려줬더라고요. 저도 이제 더현대 많이 가봐서 아는데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팝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바글바글합니다. 역시나 요즘에도 그렇다고 하고요. 백화점 전체 매출 분기별로 꾸준히 올라오는 중이다. 역시나 리포트와 같은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그간 외국인의 누적 공매도 잔고도 매출 공개에 따라 쇼커버가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백화점 하면은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신세계도 있어서 두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다시 전고점 돌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그 시세 더 강해지고 있고요. 현재 8% 넘게 오르며 89,7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96,600원이었고요. 신세계도 역시나 8%로 오늘 현대백화점의 버프를 받고 있는 걸까요? 192,200원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더 좋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낮아지셨을 텐데 그래도 연말 수혜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메리츠테크 텔레방에 올라온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본 미쓰금속 그리고 대만 코테크가 증설 발표에 이어서 올해 내 세 번째로 고급 저손실 구리박 증산 계획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AI 서버,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에 대응해서 고주파, 고속 회로 기판 소재인 저손실 구리박 수요가 급격히 확대가 되면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AI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고주파, 고속 회로 기판 소재 전면적인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쓰 금속 추이를 살펴보면 이쪽 금속의 VSP 구리박은 초저손실 구리박이라고 불리는데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고요. 전력 및 신호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서버, 스위치, 라우터 등의 장비에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하이엔드 MLB 그리고 패키징 기판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6년 9월에 840톤으로 증설할 계획이었는데 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월 1,000톤 이상의 생산 체제를 조기 구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만의 코테크입니다. 내년에 신규 HVLP, 즉 저손실 구리박 생산 라인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3개 공장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고 내년 4분기부터 분기별로 신규 생산 능력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AI 서버가 점점 빨라지면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얼마나 잘 식히고 데이터 신호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가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손실이 적고 열이 잘 전달되는 고급 구리박과 차세대 기판 소재가 AI 서버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판 관련주가 수혜주로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까 관련 수혜주를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이 됐었던 저손실 동박에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었고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AI 서버용 고성능 기판 쪽에서는 총 4개 종목을 제미나이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LG노텍, 두산입니다. 어제 이수페타시스가 급락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강한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두산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7% 넘는 강한 반등 체크가 되고 있고, LG이노텍은 제가 기판 관련주로 오늘 넣기는 했지만 애플 모멘텀으로 현재 8% 넘는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어제 하락을 기반하고 이제 우리 시장도 오늘 좀 반등이 나서고 있는데,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당장 반등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까지 나스닥 시장에 반등이 나온 다음에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어제 거의 5%까지 낙폭이 나왔다가 2, 3% 하락으로 끝났던 건데, 그것과 대비해서 아직 그렇게 큰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만큼 올라갈 구간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 보게 되면은 이 반등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이 반도체와 바이오에 좀 집중을 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AI 버블이 우리 조정의 묘미였던 건데, 그 AI 버블이 아닌 것들이 계속 증명이 되고 있죠. 어제 미국장만 본다 하더라도 마이크로로 또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 트렌드 포스트 들어가서 드림값을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도 지금 드림값은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메모리 시장에서 3등인 마이크론이 또 급등하고 있는 건데,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져갈 수 있는 매출과 이익은 사실 마이크론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티그룹이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권도 올리고 있고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AI 인프라는 계속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디램과 낸드 값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익 구간은 최소한 2, 3년 동안은 좀 보장받는다라고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 낸드 업체인 샌디스크의 목표 주가를 또 2배로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을 AI 버블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시기상조다라는 거고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 미국 시장은 램리서치, 어프레드 머티리얼즈, 웨스턴 디지털, 또 시게이트, 또 반도체 테스트 기업 중에서 그 전 세계 1등인 테루다인 같은 경우도 모두가 다 신고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의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소부장 같은 경우도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이쪽은 꼭 준비를 좀 하셔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 공급을, 그러니까 4분기부터 양산 들어가고요. 내년 상반기에 지금 전량을 다 공급할 걸로 보여지는데, HBM 공급가를요, 그러니까 HBM3E에 비해서 HBM4를 50% 올렸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가격에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닉스의 내년도에 매출과 이익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디램값 급등하고 있고, HBM4도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파운드가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AI 버블이라고 논하기에는 너무나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바이오 기업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 또 앞으로 시장이 커지는 그쪽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을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28,300원인데요. GST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 액침냉각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부터 삼성과 하이닉스, 이 TSMC에 이 스크러버하고 칠러를 공급합니다. 이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이 가스 정화 장비를 보시면 되고요. 네, 칠러는 온도 조절 장비인데, 원래부터 삼성과 TSMC,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사업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게 액침냉각이죠. 그래서 이 액침냉각 기술을 액침냉각 전 세계 1등인 버티브에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LS를 통해서 버티브를 공급하고 있는 건데, 이 버티브 같은 경우는, 이 버티브에서 이제 엔비디아로 이제 이 액침냉각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GST가 이 LS 전력을 통해서 버티브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최종 유저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 엔비디아의 블랙에부터 액침냉각이 쓰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GST의 기술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보고서 낸 걸 보게 되면은 내년부터 액침냉각 시장이 연평균 100%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내년부터 액침냉각 시장이 그 연평균 100% 커지는데, 그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G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만 3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바이오 쪽에서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동제약과 알테오젠 빠른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유통제가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이제 메세라 인수하기 위해서 이 화이자하고 노보디스크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경구용이 핵심인데, 이 일동제약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일상 탑라인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조만간 정보점 넘어갈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드리고, 알테오젠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알테오젠 또 신고가 급등하고 있죠. 결국 국내 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12월 주총에서 이제 코스피 이전 결정나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하고 내려올 거거든요. 네, 알테오젠도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드리겠고, 고용 같은 경우도 뭐 급등하고 있는데, 정말 시장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모레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모레방송을 통해서는 반도체하고 바이오 종목들 또 한번 정리해드릴 거니까는 4시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사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